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시거든요. 우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안과 밖으로 정말 신경 쓸 게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수첩 말말말 어떤 인사 속에 어떤 투자 전략 힌트가 숨어 있을지 우선 그 말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관세 정책 이것저것 따지느냐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렇죠.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좀 연휴 잠시 쉬고 나왔더니 주말 연휴 쉬고 나왔더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 이제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주가는 실적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뭐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증시가 휘둘리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만약 관세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나빠지면 그만큼 주가도 더 하락을 하거나 상승 여력이 이제 없어지겠지만 관세 때문에 주가가 휘둘릴지라도 실적이 예상만큼 잘 나왔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러면 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이제 상승하고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새벽에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화면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 그냥 윈도우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식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실적과 주가에서 중요한 것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그런 요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운영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 애저라고 있는데 애저에서 얼마만큼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했는지 얼마만큼 많은 곳에서 우려했던 생성형 AI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품이 아니냐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수요가 있느냐 수요가 있어서 니네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얼마만큼 매출이 나왔고 또 중요한 것이 미국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반드시 동시에 발표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 분기에 이제 애저에 대한 실적과 전망치가 얼마나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저께 새벽에 그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면은 월가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를 다 업비트했습니다. 그 뛰어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EPS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합격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저, 그 다음에 애저에 포함된 AI 클라우드 성장률이 21%에 이르렀다. 이렇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숫자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이제 더 주가 올라갈 것이냐? 생성형 AI도 수요가 여전하냐? 아니면은 그 많은 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주, 두 주 전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수요가 감소됐는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매출 규모나 건설 계획이 조정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매출이 20% 성장했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AI 생성 AI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실적 시즌 특히나 M7 중에 왜 중요한 그런 종목들 실적이 더욱더 중요했던 이유는 작년에 그 징수를 막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AI 그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낙관론. 근데 그게 주저앉으면서 AI 투자 관련해서 이게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 올린 만큼 또 빠지는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중요한 부분은 그런 M7 기업들이 AI 투자 수요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돈을 더 많이 풀 것인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거에서 괜찮은 신호를 얻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설명 들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게 메타인데 메타가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이제 가입자가 활동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메타의 또 중요한 현재의 먹거리와 현재 매출을 갖다 견인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메타 역시 사실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메타 유니버스로 이제 탈바꿈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메타도 이걸 갖다가
방향을 좀 바꿨어요. 생성형 AI로. 그래서 생성형 AI로 바꿨는데 이번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야, 너네가 이제 그 AI에 대한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갖다가 옛날에 발표했잖아. 변한 거 없니? 그랬더니 메타가 아니야. 변한 게 있어. 어떻게 변했냐? 올해 우리가 발표했던 그 생성형 AI에 대한 규모를 더 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역시 동일하게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점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느냐?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생성형 AI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이제 그 휴일이었어요. 그저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이 올랐던 섹터가 이제 증권업종이 아니었습니까? 이유가 뭐냐? 관세랑 무관하다. 약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너무 시달리고 막 힘들어하니까 증권은 사실 관세가 무관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은 여전히 관세 때문에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에 대한 산업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너네 투자 계획 갖다 줄일 거냐? 실제 매출 어떻게 나왔냐 질문해서 우리 투자 계획 안 줄인다. 이런 점은 사실은 관세랑도 무관하게 그 생성형 AI에 대한 비즈니스, 생성형 AI에 대한 매출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관세가 뭐 올해 이제 6월 달에 끝날 수도 있고 뭐 늦으면 9월 달에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생성형 AI에 대한 비즈니스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메타가 이번 분기에서만 세계 4곳에서 뭐 1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기도 했고 예정됐던 그런 투자는 집행하고 앞으로도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주들에게 좀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칩 구매는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니네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됐냐, 투자 계획 줄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투자 계획 안 줄어, 심지어 더 늘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것은 그 투자 계획을 늘리거나 더 발표를 갖다가 유지한다고 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엔비디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투자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을 갖다가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H100, H200, 지금 이제 B100으로 넘어갔죠. 이런 칩들을 사와서 자기들의 서버에다가 엄청난 물량을 갖다 장착을 하고 장착한 그 물량이 세계 곳곳에서 쓰니까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쓴다는 거는 우리가 마치 처음에 1999년에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편화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얼마만큼 쓰이겠느냐. 우리가 당장 그 뉴스 보고 이런 식으로만 국한하지 않냐 생각을 했지만 지금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금융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TV 시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 이상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퍼지면서 인류 역사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쳤듯이 이 생성형 AI 역시 그 인터넷 못지않은 인터넷을 추월하는 몇 배 넘치는 이제 충격과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의 관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과 그 투자 계획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가 누구냐?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인다면 엔비디아가 주가 내려갈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샀다가 어느 정도 또 수익이 창출되면 그때 다시 매도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심적으로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뭐 AI에 대한 그런 과잉 투자나 수요 부족 이런 비판을 한 번 넘어선 흐름들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아마존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뭐 주가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기는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뭐 매출이 감소됐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를 진화하듯 그 CEO가 나와서 관세 불확실성에서도 우리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실은 그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그러니까 AWS라고 그러니까 아마존 AWS가 사실 좀 재미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을 갖다가 운영하고 아마존 매출 견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쇼핑몰의 상당 부분이 1년 내내 균등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월부터 12월까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주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1년 내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운영하지만 특정 시기만큼만 몰리니까 그 나른 시기는 무엇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펼쳤어요. 그게 AWS입니다. AWS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구글이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아마존은 사실은 자기들보다 몇 등급 아래에 있는 그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엄청난 매출을 올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후발주자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히스토리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아마존이 동일하게 한 2주 전에 이 아마존 너네 좀 데이터 센터 좀 잘못되고 있다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 케빈 밀러라고 아마존의 글로벌 AWS 부사장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여전히 우리 AWS의 생성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해.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거 하냐라고 본인이 직접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빨간 줄로 박스 친 것이 그 케빈 밀러 사장의 이제 발언 중요한 우리가 눈여볼 핵심 발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케빈 밀러의 발언이 어디서 나냐면 그 X라든지 예전 구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링크드인에서 자기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그때도 아마존과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갈 듯 하다가 이 발언 때문에 생성 AI가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인지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보합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관세 불확실성에서 더욱더 기업들이 그 숨통을 쥐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벗어난 느낌도 어느 정도 있네요. 예. 앞으로 그런 흐름들, 지속적인 투자, AI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줬던 그런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럼 이제 관세 말고 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오늘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된 우리나라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테크윙,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생성 AI에 밀접한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 시총 2위 기업이 2.2%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무슨 뭐 그 정치 테마주처럼 뭐 15%, 20% 이렇게 올릴 수는 없죠. 근데 이런 SK하이닉스가 지금 2.2%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그 엔비디아에 대한 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다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했다가 특별히 언제 투자하느냐? 시장이 오해를 하거나 그럴 때 주가가 예상외로 꺼질 때 그때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가 기준선 정해놓고 기준선은 3%, 5% 혹은 15%라는 수익이 된 기준선을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매도를 했다가 다시 아까 말씀대로 이 종목들은 우상할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잘못된 오판으로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그때 다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만큼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기준선을 정해내서 수익을 갖다 창출하면 다시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 계속 구현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전략 구현하느냐? 관세 이슈가 사그라질 때. 관세 이슈가 언제 사그라지냐? 결국 미국 트럼프는 바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제재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 같다라면 그때 관세 이슈가 사그러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딩보다는 꾸준하게 내가 적립식으로 여유 자금만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꾸준하게 사다가 어느 정도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보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할 이 생성 AI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장주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과 다르게 엔비디아의 중저가였던 H20은 중개 팔아도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화웨이 이런 데서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밑도 끝도 없고 뭐 근거 없는 소리지만 그래도 이제 외교안보 차원에서 불안을 느끼는 미국의 여러 이제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H20도 못 팔게 해. 그래서 H20 못 팔게 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발언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언론 보도인 거지 백악관 공식 설명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대국 외에도 우방에도 엔비디아의 고가치 판매를 갖다가 제한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매출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동시에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때 잠시 그 AI 플러스 반도체 이렇게 교집합인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테크윙,
그 HBM 관련주, 뭐 미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예.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도 사실 뭐 AI나 반도체는 안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상.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에 대한 하나의 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업 경쟁력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미사일이나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 언제 인식되게 되느냐?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걸 갖다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취했어요. 중국이 사실은 계속 우리가 서방에서 주는 그 반도체 첨단 장비를 갖고 계속 따라오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른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집요하게 중국의 첨단 반도체 14나노 이상은 이하는 못 들어가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가 항공모함이나 ICBM 같은 그런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장점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가 사드로 엄청난 굴욕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설치한 땅도 아니에요. 미군이 우리 한미가 이제 엄청난 혈맹 관계 아닙니까? 미군이 미군 기지에다가 사드를 갖다 반입하겠다는 거를 중국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뭐 우리가 뭐 어쩔 바 몰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 반도체라든지 전략자산을 생각한다면 아니 뭐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우리 관계가 알지 않느냐. 근데 미국이 하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느냐. 근데 너네가 만 끝까지 반대하면서 우리를 갖다 제재를 한다면 그럼 우리도 좀 뭐 너네 충칭과 시아낸 반도체 공장 좀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도 사실 그렇게 강경 노선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무슨 뭐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카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불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HBM과 엔비디아 고가칩이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관세 협상에도 휘두르려고 하니까 우리도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도 뭐 알겠어요. 그럼 HBM 수출 못하도록 할게요. 이러면서 사실은 뭐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HBM과 우리나라 반도체를 갖다가 시각을 갖다가 추가해진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한국 수출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4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힘 때문에 아무래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수출 성적표도 있었는데 이런 흐름 때문에 오늘 시장이 또 그래도 이제 버티는 힘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 그 관련주의 흐름들도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뭐 AI 관련 산업도 그렇고 관세 협상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추천 말말말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